본과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실습을 도는데 그게 정형외과가 옆에 병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과가 병동에 있었어요. 근데 정신과를 해보니까 정신과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, 제가 이거를 이해를 잘 하지 않으면 정말 환자를 이해를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. 네,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정형외과 의사가 되신 이유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보면 제일 그 의사들 중에서 인기 있는 과가 내외산소 이렇게 해서 내과, 외과, 소아과, 산부인과였어요. 그게 메이저과들이라고 하죠. 이 왜 메이저과라고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냐 그러면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계가 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메이저과여서 옛날에 굉장히 중요했고, 그리고 대부분 공부를 좀 잘하거나 아니면 의사로서의 의미를 그렇게 이번 인생에 담아두고 싶은 이런 분들은 내외 산소 요 중에서 선택을 했었어요. 저희 아버님도 산부인과 선생님이셨는데 아버님 생활을 너무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본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산부인과 선생님들, 내과 원장님들, 선생님들, 그 다음에 뭐 소아과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. 왜냐하면 생명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고 응급 상황이 되게 내과 빼고는 조금 더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아버님도 저녁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던 것으로 제가 어릴 때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버님 권유로 제가 산부인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과 3학년 때 실습을 도는데 정형외과하고 정신과가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근데 실습을 이제 배우고 나서 본과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실습을 도는데 그게 정형외과가 옆에 병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과가 병동에 있었어요. 근데 정신과를 해보니까 정신과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, 제가 이거를 이해를 잘 하지 않으면 정말 환자를 이해를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정형외과 그 옆에 병동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들은 이제 자나 아니면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하에서 치료를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신과를 하는 것도 염두에 있었지만 그거는 접고 정형외과를 하게 됐고, 정형외과를 한 뒤에는 아무래도 아버님이 손재주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손재주가 저도 조금 그 아버님을 손을 받아서 생각보다는 똥손이 아니고 그냥 정형외과에 조금 손재주가 있어서 지금 현재 환자들을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. 똥손이라면 좀 이상한데, 그치?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의 매력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정형외과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내과나 외과나 뭐 산부인과 이런 아주 직접적인 생명을 다루지 않지만은 정형외과 매력은 전체적인 근육과 골, 그리고 아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루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어릴 때 10살 때 소아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나중에 점점 크면서 어떤 뭐 다른 병이 있을 때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굉장히 명확해요. 진단이 아주 모호하면 치료가 어려운 과도 있지만은 정형외과 같은 외과적인 계통의 그런 과들은 진단 자체가 MRI나 엑스레이나 아니면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하게 없는 것들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혹시 기억에 남거나 기억되고 있는 수술 중에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. 저는 한국 환자들도 많이 봤지만은 외국인 환자들, 특히 이제 러시아나 일본 이런 쪽에서 많이 오셨던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러시아의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어요. 20살 정도, 19살 정도 됐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게, 나는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. 나를 반드시 고쳐줘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좀 잘 부탁한다, 이런 식으로 간곡하게 다시 시합에 뛰기를 원했던 환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할 때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술도 뭐 어느 수술이나 다 신중하게 하지만은 그분도 신중하게 수술을 잘 끝내가지고 한 6개월인가 1년 뒤에 러시아 국가대표로서 다시 선수 생활을 했다는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, 그때가 약간 좀 제가 좀 부담이 많은 수술이었지만 역시 좀 의미 있는 그런 정형외과의 치료를 하고 있구나, 이렇게 제 스스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정형외과 의사상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형외과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수술만 하고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. 뼈와 그런 골격을 다루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신적인 면보다는 신체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과입니다.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많은 그 무릎 아픈 환자들 그리고 어깨 아픈 환자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잘 못 걸어 다니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정형외과가 한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환자 건강에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되고 싶은 거는 무릎이나 이제 관절을 고치는 의사지만은 전체적인 삶의 퀄리티를 많이 높여주고 그리고 행복을 좀 줄 수 있고 과거에 많이 아파서 치유가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형외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형외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. 정형외과 의사로서 두 발로 걷는 행복을 드리겠습니다.